그 다음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27조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상당한 담보라 하는 것이 받을 돈 액수에 걸맞는 그런 담보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게 유치권 당할 정도의 어떤 입장,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뭐 해결할 만한 그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있겠어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별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적용 자체가 좀 적은 그런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 채권의 소멸인데요. 유치권이 이제 일단은 생겼다가 유치권을 자진해서 포기하는, 뭐 물건을 받는다든지 하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아예 소멸해버리는 그런 경우로 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95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은, 이걸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업자들이 계속 이제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채무자는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부단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가 이거 임대를 해도 좋다, 그 다음에 또 분양을 해도 좋다, 또 심지어는 이걸 가져가라, 건재당권 설정해 줄게, 이런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그 행위들로 인해서 유치권의 채권이 이제 끝났느냐, 소멸됐느냐, 또는 이제 유치권을 다 포기하기로 했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런 부분들이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변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과 변제에 가름하여 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변제에 가름하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갚을 돈이 있는데 이걸 줌으로써, 예를 들면 대물 변제라고 치면 다른 물건을 하나 줌으로써 끝나버리는, 채무 변제가 끝나버리는 그런 그 결과는 변제에 가름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변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 제공이라 보는 거예요. 변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 과정들, 하지만 변제가 된 경우는 아닌 이런 경우인데, 흡족하게 또는 그 당사자의 어떤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은 변제를 위하여로 본다는 겁니다. 변제에 가름하여라고 보는 경우는 당사자 의사가 합의상으로 분명한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종합해서 요걸 받음으로써 완전히 끝났다, 채권도 다 소멸되고 유치권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변제에 가름하여라고 해석이 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변제를 위하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95년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약속이 있었는데 처분권 위임해서 뭘 가져가라,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 약속만으로는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2005년 대법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유치권을 이제 이제 공사업자가 건축주한테 임시로 그 건물 점유를 넘겨줬다, 그래서 유치권이 포기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해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유치권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비록 그 건물의 점유를 건축주한테 넘겨는 줬지만 그런 약속은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고 단순히 넘겨줬다는 그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을 포기했다거나 또 그에 기초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3년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6년 사례도 건물 완공 후에 건축주에게 건물 분양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치권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유치권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사건도 이 피고 박모 씨가 유치권자인데 자녀 공사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는 공사 대금 채권의 지급에 가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급을 위하여, 변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06년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볼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8년도 사건은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이 유치권은 그 자체로 소멸돼 버리는, 이게 점유는 자기가 갖고 있고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유치권은 소멸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